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3.6%가량 급등하며 824.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의 시총은 다시 2조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주들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수치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저가 전기차 출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날 정규장에서 1.9%가량 올랐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13% 넘게 급등해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이른바 주 1회 휴진에 돌입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의료계가 협상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4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기업들의 연이은 호실적 발표가 증시를 견인해줬는데요. 우선 스포티파이는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주가가 11%가량 크게 급등해줬고요. 또 제너럴 모터스도 1분기 실적 호조에 4%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장마감 직후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실적으로 어닝 쇼크 소식을 전한 테슬라. 이 테슬라가 기사회생으로 저가 전기차 출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 매매에서 1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주가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한편 미국 제조업 지표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9.9로 전월치보다 2%포인트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이 시각 1.8%가량 좋은 시작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2670선 지나가고 있고요. 270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밀려날 뻔했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해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1.67% 강하게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각 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6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 섹터겠죠. 이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는 AI 관련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지난해 387억 달러에서 오는 2028년에는 1,148억 달러로 무려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어제 또 삼성전자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9세대 V랜드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죠.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저장 용량은 물론이고요. 또 데이터 입출력 속도가 33% 이상이나 향상된 이번 모델. HBM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새로운 모멘텀들이 속속들이 등장해주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제가 미국 시장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자, 어제 일단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대로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죠. 제가 그것도 예상했죠. 일단 안 좋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미 그 얘기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을 거다. 오히려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 뒤에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봐라 했더니 어쨌든 간에 무슨 모델 2를 뭐 내놓고 뭐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계획은 다 발표를 해놨잖아요. 좋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회를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테슬라에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알겠다고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난주에서 미국장이 떨어졌던 것도 제가 미리 다 얘기했죠. 미장이 떨어진 이유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중동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저는 중동 이슈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었는데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빠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테슬라는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일단 오늘서부터 나오는 퀄컴, 메타, 내일서부터 또 나오는 내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내일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등을 줄 거다 했는데 자 미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전까지라는 얘기는 이제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왔던 미국의 양봉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반등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다가 지친 거예요. 하도 뭐 계속 떨어지니까 내려오다 잠깐 쉬는 겁니다. 근데 쉰 다음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더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그래서 그건 반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뭐 7일 거래일 만에 반등 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명목상으로 1.1%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이건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등이라는 건 양봉으로 5일선을 이렇게 올리는 뭔가 물의 기류를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면 물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이렇게 매를 꽂히는 거죠. 근데 물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돌려야죠. 뱃머리 돌리듯이.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야 이게 반등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건 반등이 아니다. 아직 반등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어제 전까지 미국장 떨어져도 안 빠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매수의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 빠지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돌발적으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올 때에서도 여기 전점 안 깨지면 괜찮다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전쟁 이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자리에 안 깨졌고 그래서 2,580도 안 깨지고 830선 코스닥 안 깨지고 그래서 양호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제 그저께에서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 없다. 정상이다. 왜? 미국이 아직 반등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반등 안 줬다라는 거는 이제 알아들었을 거고 그래서 전문가님 언제 반등 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서 제가 이번 주 변곡점이 목요일 날 미국의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니까 목요일 날 지나면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발표가 된다지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새벽 금요일 5시쯤에 발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실적이. 그러면 새벽 5시에 발표가 나오면 그때 미국 시장 반응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아침에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사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주고 미국 시장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버텨라. 오히려 뭐하라? 조정받으면 IT를 사라. 그러면서 IT를 계속 대마불사, 기승전 IT, 흔들리면 저점 매수하라. 실적 시즌 아직 안 끝났고 실적 계속 양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뭐 미국장 반등도 안 줬는데 마음 급한 사람들은 제가 이미 지난주도 얘기했죠. 여러분도 너무 급하다고. 사자마자 바로 급등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언제? 미국장이 급등할 때까지. 자, 그러면 어제 미국장 급등했느냐? 아니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어제는 테슬라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강했다라는 건 일단 좋은 얘기고 이제 오늘 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오늘 그럼 이건 반등 아닌가요? 반등 맞는데 제가 기다리는 거는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메타랑 퀄컴이랑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얘기 또 꺼내주고 그럼 16,000 가고 그다음에 모레 이제 또 그 IT 기업도 빅테크 실적도 나오면서 올라가 주는데 더 좋은 얘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그래도 한 번은 이제 곧 할 것 같다 할 수도 있다. 기사를 보니까 뭐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는 그냥 소수의 일부의 의견인 거고 거기에 시장이 충격을 받고 흔들렸다라 그러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이라 그러죠. 대선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정책을 막 남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태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에서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격돌을 한다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올 거고 반도체 지원법 얘기 나올 거고 뭐 태양광 얘기 나올 거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상이지만 그러면 돈도 또 열심히 풀어댄다고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 시절 때
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막 천조씩 막 뿌려대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돈을 그렇게 열심히 뿌려댄다라 그러면은 미국 시장 정고점 돌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변곡점에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흔들릴 때 저는 오히려 IT주들을 저점 매수해라. 확인 매수는 아니지만 예측 매수를 하고 물려도 IT를 하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시기도 얘기하고 타이밍도 대충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계속 안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 좀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아마 급해서 주식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된 거니까 오늘 IT주도 움직임 좋잖아요. 오늘 뭐 JMT 10% 급등하고 유진테크 14% 급등하고 PSK 홀딩스 14% 급등하고 그러니까 오늘에서는 왜 IT주 왜 급등합니까를 물어봐야죠. 그렇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왜 급등 안 합니까를 물어보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렸죠. 왜 급등을 안 하냐면 미국장이 반등이 없었어요. 반등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늘은 왜 급등을 합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올라가겠다라는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상대로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16,000 돌파하고 정고점 돌파하면 그럼 IT는 어디로 갈까요? 평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왜 안 갑니까? 물어보면은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왜 안 가느냐? 미국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미국장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IT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간 지금 분위기 좋죠. 그래서 뭐 지금 한미반도체도 7% 오랜만에 올라가고 이오테크닉스도 8% 올라가고 PSK 홀딩스도 13%, 14% 올라가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봤는데요. 먼저 테슬라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메타와 퀄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미 증시인데요.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미 대선의 정책적인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오늘도 받고 있는데요. 번호 02-32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먼저 오늘장의 표적 종목부터 살펴봐야겠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와 동일하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현재 이 시각 4.37% 강하게 IT 섹터 현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33,45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또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번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물론 한미반도체에 비하면 작죠. 한미반도체는 13조가 넘어가지만 얘는 1조 6천억밖에 안 합니다. 1조 5천억, 1조 6천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조 단위가 넘어간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건 일단 대형주로 쳐요. 그래도 중형주 뭐 5천억 뭐 이상 8천억 뭐 중형주로 보고 그다음에 3천억 뭐 이 정도 사이즈 1천억 소형주로 보는데 소형주는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들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500억짜리 이하에서 추천을 할 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가 조작의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이 세력애들이 이걸 급락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조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세력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나 운영사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집니다. 근데 최근에서는 시장이 빠지니까 주성엔지도 똑같이 빠진 거예요.
그럼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500억짜리 이하 종목을 그래서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좀 가벼운 것보다는 좀 무거운 것 쪽을 좀 선호를 하는데 최소 못해도 1,000억에서 3,000억은 돼야 그것도 좀 가벼워요. 그래도 3,000억 정도 사이즈가 돼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그쪽을 선호를 하는데 얘는 조단입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섹터에 HBM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 이슈도 있고 유리기판 이슈도 있는데 뭐 급등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급등하는 오히려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미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그보다 더 가벼운 애들도 있죠. 그 가벼운 애들도 있고 많고 한데 그래도 주성엔지니어링이 기본이 돼서 주성엔지니어링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가격 35,000원도 있고요. 33,000원도 있고요. 32,000원도 있고요. 뭐 32,000원 산 사람들이라 지금 뭐 수익 달성이 이미 됐겠지만 35,000원 산 사람들은 또 걱정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제 올라오지?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IT주들은 물려도 저는 수익 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갖고 있어 보면 알아요. 다른 애들은 안 그래도 IT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IT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드렸고 이 얘기를 벌써 작년 9월 달서 뭐 원래 6월 달서부터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얘기한 거는 9월 달 얘기예요. 9월 달 작년 9월 달. 작년 9월 달 강연회에서 하이닉스 100만 원 걸 거다. 왜 그렇게 가느냐? 반도체 실적이 작년 기준이니까 3분기보다 당연히 4분기가 좋고 4분기보다 내년 1분기, 올해죠? 1분기가 좋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러니까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내년도 좋아집니다. 2025년도도 더더더 좋아지고 2025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고 최고의 역사적인 그 실적의 최고치를 달성하는 게 언제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2026년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가 되면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벌 거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2027년은 아직 거기까지는 뭐 예상을 해놓는 기업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IT인데 올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계속 IT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물려도 IT고 그럼 주성엔지니어링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4%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오늘 반도체 섹터 치고 3에서 5% 안 올라가는 애들은 다 간첩이죠. 다 올라갑니다. 오히려 지금 PSK홀딩스는 아까 13%, 14% 놀다가 지금 15% 넘어가고 점점 강해지는데 미국 시장 나스닥 16,000 넘어가고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지금 제조업체에서 안 좋다고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지금 기사가 슬슬 나오는데 저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한 대로 다 맞췄죠, 여태까지. 그거 얘기 나오게 되면 나스닥 신고점 돌파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IT주들 최근에 떨어졌던 거 2배 이상 더 올라가는 10골 먹히면 20골 넣으면 되고 20골 먹히면 40골, 50골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게 IT입니다. 그래서 IT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 큰 주성엔지니어링 오늘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15일과 16일에 짚어주신 퍼스텍, 매수가는 3,4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우선 15일 기준으로는 8.68%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4월 17일과 18일에 다뤘던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각각 35,000원과 34,500원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 4월 19일 마찬가지로 퍼스텍, 3,400원 말씀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계속해서 이번 주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의 표적 종목이었던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상이했는데요. 4월 22일은 32,000원, 5.9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4월 23일 32,700원 말씀 주셨는데 3.67%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18.55%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이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장에서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성엔지니어링 제가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옛날 영화인데 그쵸 오래됐죠.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주호성 씨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러잖아요. 근데 패더라도 안전한 쪽을 공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저는 인생을 여기다가 걸고 삼성전자만 한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왜냐? 빠질 때도 있지만 시장과 함께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라지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거의 뭐 경제가 엄청나게 그쵸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등이거나 아니면은 의미가 있거나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격. 근데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은 이전에 반도체 섹터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이 10년 전에서는 다들 반도체 기업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 하면은 1등을 뭐 하나마이크론 아니면은 뭐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원익 IPS 이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성엔지니어링이 단연 1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5위 안에는 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고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뭐를 생각한 거냐면 얘가 기준이 돼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것보다는 저도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안전한 걸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걸 여러분들 준다 그러면 뭐 삼성전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만약에 회사가 사라지거나 안 간다? 뭐 실적이 나쁘기를 해야죠. 여기 직원 수도 200명인가 400명인가 그럴 거예요.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1등 기업이었어요, 한때는. 지금도 1등이라고 쳐도 사실은 누가 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의 1등 기업이고 기술력도 대단합니다. 아무나 1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원래 대단해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불화소수 이슈 있을 때서도 국내에서 국내 순수 기술만 뭐 수백 개 있고 국내 기술 뭐 이제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높은 그래서 자국의 이제 애국 관련주 해가지고 자국의 기술로 꽉 차여 있는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그러니까 소문에서는 인텔 쪽으로 그 북미양 인텔 쪽으로 유리기판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아직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의 실적들은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어저께도 그저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만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35,000원에 사신 분들은 아직 물려가지고 뭐 걱정됩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며칠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것만 계속 제가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계속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수익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손실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35,000원에 이제 산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몇 프로만 더 올라가면 35,000원이죠. 자, 35,000원. 35,000원 올라가려면 5%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까 전에도 좀 더 올라갔었는데 5%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에서부터 해서 IT 부품주도 올라가는 거 뭐 10%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익 달성 35,000원에 산 사람들도 다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안전한 종목 주성엔진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렇게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움직인다고 안티가 한 명, 두 명 나오는 걸 봤는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익 날 거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신석기에서 구석기로 가고 구석기에서 청동기로 가는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기 때문에 로봇들도 엄청난 발전과 발전에 거듭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산업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틀란스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공장에 쓰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안 뽑겠죠. 그러니까 이미 국내 기업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벌써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뭐 다이소 가더라도 요즘에서 다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건 아주 원초적인 거고요. 그건 원초적인 거. 그거는 키오스크가 아주 원초적인 거고 더 고차원적인 이제 로봇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게 될 건데 젠슨 왕이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로봇이 될 것이다. 거기 이제 걔네들이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명령을 알아듣고 뭔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반도체만 껴놓으면은 굴러가는 공도 다 그렇죠? 옛날에 볼리아 아십니까? 삼성전자 볼리아 그러면 공 같은 애가 딱 도로로 와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내놓을 텐데 걔네들이 거기다가 뭐 돌멩이를 껴넣는 게 아니고 다 반도체를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는 뻔하다. 근데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뭐 5%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안티가 나오는 참 웃긴. 나중에 35,000원 넘어가갖고 수익 났을 때에서 그 과연 안티들은 무슨 얘기를 할지 많지는 않아서 저도 기억도 안 하는데 한두 명 나오는 거 보고 웃겨갖고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지금 IT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 구경은 해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IT 종목들 이제 리뷰를 하면서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한 달째 얘기하는 분 같은데 한 달째. 자, 하이닉스 언제 얼마를 가느냐? 최소 20만 원. 올해 30만 원 본다 그랬죠? 최소 20만 원.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눌림목 주고 이제 올라가네요. 자, 어제까지는 왜 안 올라갔느냐? 뻔하죠. 미국장이 안 올라가는데 이거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올라가는 척을 하니까 반등을 준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이상한 쇼크가 나와가지고 뭐 메타 실적을 봤더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상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좋다고. 근데 그거 다 뻥이었다. 회계 조작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메타 실적 마이너스 90% 됐다. 퀄컴도 다 회계 조작이었다. 마이너스 90% 됐다. 인텔도 회계 조작이었다. 엔비디아도 심지어는 회계 조작이었다. 마이너스 90%다. 반도체 하나도 못 팔고 있었다. 반도체 공장 짓지도 않았다. 뭐 미국에서 뭐 지원금 다 빼버릴 거다. 뭐 금리 한 10%, 13%, 15%까지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안 좋은 얘기가 뭔가 나오게 되면 미국장 급락하면 얘도 급락을 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5%도 안 되죠. 5%가 뭡니까? 1%도 안 될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저는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죠.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포퓰리즘 정책 나오면서 반도체 뭐 지원한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원래 인텔은 CPU만 만들었었는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뭐 공장 관심도 없었었는데 지금 다들 반도체 하겠다고 돈을 뿌려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돈이 앞으로 되고 엔비디아가 2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400조밖에 안 했습니다. 350조에서 400조 하던 게 지금 3,000조 넘어가고 막 3,500조 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하이닉스는 120조밖에 안 해요. 올라가야죠.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결론은 이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나쁜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대선이 있고 금리 인하 얘기도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돌파하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더 퀀텀 점프하면서 강해질 거니까 IT주들은 다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 자, 일단 IT주 움직이니까 얘도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죠. 일단은 어제 그저께 떨어졌던 부분들은 다 만회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여기 저점에서 저점 대비는 지금 몇 프로 올라왔냐면 7% 올라온 거예요. 하나도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이제 주려고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최근에. 그래도 기관들이 물렸다고 하기보다 매집해 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저점 지지하고 얘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195% 수익 달성 중인 종목이고 자 LIG 넥스원 방산주들도 IT만큼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뉴스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뉴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참 잘하는데 그 방산주는 그냥 국내의 자체적인 뉴스로만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미국의 방산이 좋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수주 소식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보유하셔도 될 종목이고요. 안전하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 현대로템도 그냥 체크만. 마찬가지 모양을 잘 만들고 있는 중이고 재미는 없죠. 일단 IT주들이 최근에 빠진 게 또 많아서 먼저 IT부터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IT에 비하면은 지금 재미는 없지만 끌고 가기에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방산주 실적 계속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돈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 있는데 뭘 살까 고민한다면 지금은 IT를 사야 돼요. 최근에 빠진 것도 그렇고 이제 IT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좋게 나오면서 미국에 조만간에 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5월 1일 날이 아마 FOMC 발표일 텐데 금리 동결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금리 인상 얘기까지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는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은 없겠지만 또 모르죠.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금리 인하를 갑자기 단행하면은 또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일단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또 모른다고 봐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거에 시점을 맞춰보면은 그래도 방산주보다는 IT가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PSK. 자 PSK는 좀 재미가 없어요 오늘. 그럼 언제 올라갔죠? 이거 아까 아침에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움직였고요. 아침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재미가 없어는 취소. 자, 지금 이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삽니다. 외국인들이 자꾸 사요. 떨어져도 자꾸 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억울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다 그랬죠, 어제도. 또 이것도 PSK 53.7% 수익인데 신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차피 개인들은 안 건드립니다. 바닥에 있는 것도 지금 못 사 죽겠는데 이건 걸 어떻게 건드려요? 그래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그냥 강해요. 이상하게 강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수익률은 36.8%. 뭐 나중에 또 신고가 가면 또 얘기하겠고. 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더불어서 얘가 대장이라 그랬죠. 반도체 장비주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오르죠. 근데 얘는 왜 3%밖에 안 올라가느냐? 얘는 지수 관련주고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더 올라가도 돼요. 쟤보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근데 얘도 사이즈가 지금 12조나 됩니다. 물론 주성엔진 1조 6천억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또 신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돌파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석기라고 하면 지금 청동기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1000년 동안의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 지금 온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젠슨 왕이 얘기했고 다른 CEO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로봇들이 날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이 오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무지막지하게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컨센서스도 엄청나게 좋아서, 물론 선반영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6년도에 얘는 지금 매출액이 지금 3천억, 작년에 1,500억, 올해는 5천억인데 이제 2년 뒤에 1조 2천억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미리 선방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선방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왜냐면 미국의 주가들은 더 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싸다고 봅니다.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 한미반도체에서 지금 수익률은 104.3%인데 30만 원까지 가면 이제 200% 정도는 찍겠네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신규 매수는 선수들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초보자들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도 좋은 거 많아요. 뭐 테스, 뭐 원익 IPS, 하나마이크로. 그러니까 안 올라간 반도체 장비들도 많으니까 굳이 떠 있는 것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조정받아 있는, 어차피 대장이 먼저 가면, 한미반도체 이런 애 가면 원익 IPS, 뭐 원익 머티리얼 이런 애들 올라간 게 없죠. 눌림목 좋고. 그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막 날아가 있는 종목을 꼭 사야겠다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무조건은 없어요. 어차피 IT주들은 대장이 가고 2등이 가고 3등이 가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거는 많이 가져오는 게 좋아요. 이게 가져야 2등주, 3등주, 4등주 다 따라가니까. 자, 그래요. 점점 강해지죠. 좀 전에 10%였는데 지금 11% 올라가고. 자, 그리고 PSK 홀딩스 얘도 강합니다. 얘도 지금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게 지금 유진테크도 이렇게 강해요. 얘는 아예 아침에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하락장이면은 이런 식으로 신고점으로 돌파하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이미 PSK 홀딩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굉장히 강하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떨어질 때도 거의 20% 가까이가 떨어졌지만 16%, 18%도 떨어졌지만 한 방에 복구를 하죠. 10골 먹히면 20골 넣으면 되는 애들이 쟤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 같은 애들이에요. 메시 같은 애들이고, 그래서 얘도 조만간에 또 고점을 또 돌파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못 올라갔던 애들이죠. 원익 IPS 같이. 물론 저는 계속 주성해진만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애들도 이제 나중에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렇게 생겨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공략을 하면 얘네들도 따라 올라가니까. 그래서 PSK 홀딩스까지 얘기해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얘도 그렇게 생긴 애들이죠. 좀 전에 봤었던 원익 IPS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얘는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있는 눌려 있는 못 올라간 종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굳이 뭐 쫓아가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33,0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3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뭐 다 설명했으니까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제일 비싸게
추천했던 자리가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예전에 제가 5,000원대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이 35,000원 말고 이전에서는 작년 6월 29일인가? 작년 6월 요때에서 18,000원인가 17,000원대 이때가 마지막으로 추천했을 때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비싸게 추천한 게 35,000원입니다. 근데 그 35,000원, 그러니까 18,000원이 이제 안 내려오고 그건 안 내려오고 35,000원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린 사람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IT주들은 하나마이크론도 강하고 지금 제주반도체도 움직이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이 뭔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 증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애들 장난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400조, 180조, 1조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거를 3%, 5%를 띄어 올린다? 이게 무슨 동호회장이 우리 한번 올려봅시다 해서 올라가는 돈입니까? 아닌 건 여러분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큰 자금들이 IT주들을 띄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의도가 세력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뭐 주성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뭐 5%, 10% 올라가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물린 사람 있으면 지금 33,000원 얘기했으니까 거기로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시고 그렇게 해서 35,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주성엔지니어링은 물린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수익 나는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안티들도 찬티가 바뀌는 그날까지 계속 주성엔지니어링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단골 종목이죠?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오늘 33,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이런 흐름 속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놨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이나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금융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위메이드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주죠. 최근에는 위믹스 코인으로 가상자산 섹터로도 엿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59,400원, 보유 비중은 12%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의 흐름 보자면요. 3월 20일에 고점 88,5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0.11% 약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47,0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손실률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전략 취해 주실까요? 자, 위메이드를 물렸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시끄럽고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슈는 많잖아요. 뭐 위믹스 예전에 위믹스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이슈가 지금 뭐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 이슈가 이미 작년에도 있었던 이슈니까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쯤 바닥에서 1000%,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처럼 갔었어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처럼 간 게 아니고요. 뭔가 개인들한테 열심히 꼬셔놓고 물리게 만든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미 작년도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이슈는 있었거든요. 요때도 있었을걸요. 요때는 이제 막 상폐 이슈였나? 하여튼 뭐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뭐 위믹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상폐되는 이슈가 있었죠. 이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메이드가 상폐가 당한 게 아니고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휴지 조각이 된 것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건 너무 얘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전혀 위메이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 위메이드가 그때 당시 그게 상폐되는 게 문제가 있으려면 그 대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조작을 했거나 그랬으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럴 텐데 그런 게 없다면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 반등 줄 거에서 반등 줬잖아요. 그래서 반등 줬죠. 그래서 커봐라. 반등 줬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이후에서도 이제 상폐됐던 위믹스가 다시 살아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상화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지금 작년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작년 얘기 말고 그랬으면 벌써 지금쯤 15만 원, 20만 원을 가야 정상인 건데 안 갔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기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5만 5천 원 올라왔을 때 어제 그냥 여기서 그냥 확 손절해버리고 IT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지만 그래도 또 기회는 있겠죠. 반등 주면 안전한 IT 반도체 부품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는 그렇게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슬베타 시스 38,500원에 20%입니다. 38,500원에 20%. 네, 위로 얼마나 봐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네. 밑으로는 얼마 봐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신 지는 한 며칠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네네. 한 달 전에? 네네. 그러면 수익 났는데 하나도 안 파셨어요? 네, 팔 기회가 있었는데 한 절반은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괜찮았어요? 마음이? 그냥 편안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때 팔았어야 그냥 돼? 또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왜냐면 대부분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 힘든 걸 뭐하러 버텨요? 그냥 절반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절반 팔면 되죠.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다면 지금 IT주들은 올해 계속 좋은 얘기는 나올 거고 또 신고점을 돌파하긴 할 텐데 근데 그냥 돌파는 안 할 거예요. 또 힘듦을 줄 건데 뭐 버틸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일단은 4만 원은 기본으로 갈 것 같고 4만 5천 원이나 뭐 4만 3천 원 여기가 또 저항 라인인데 거기 올라갔다 또 내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되고요. 못 참겠다 그러면은 전에 올라가가 일부는 팔았어요. 팔았어요? 예, 일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았다가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게 쭉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에코프로처럼. 네. 에코프로가 그렇게 해서 15만 원에서 150만 원 갔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멘텍, 뭐 홀딩스 갑자기 이렇게 있다 각도가 퍽 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죠. 네. 반도체도 그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뭐 5년 뒤에 올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얘네들도 2차 전지처럼 갑자기 수익률이 단기간에 막 100%, 200% 올라올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4만 아래로 3천 원. 얼마쯤에서 매수를 하면 될까요? 내려오는 거 매수요? 예,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일단 미국장이 떨어지면은 얘도 떨어지겠지만 미국장이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겠죠. 네. 만약에 미국장이 떨어지게 되면 최대한 뭐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3만 원 정도 보는데 네. 근데 저는 미국장이 지금 안 빠지고 올라갈 걸 예상하니까 오늘이 바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쨌든 4만 3천 원, 4만 5천 원 사이에서 또 한번 파세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8,980원, 보유 비중은 5% 싣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이슈가 있는데요. 상장 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757일 만에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7.39%, 네, 큰 약세 보이고 있고요. 1,6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된 이 포인트 모바일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인데 기업 실적은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상폐 이슈가 있었을까요? 매출액은 적자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적자는 아닌데 적자. 당기순이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전환해서 살아났나 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수익에 있거나 손실이 작으면 그냥 터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8,980원에 비중 5%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그냥 버티세요. 만약에 이거를 물린 게 뭐 예를 들어 13,000원에 물렸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13,000원에도 지금 만 원대 떨어지면 이게 지금 대략 한 20%, 30%? 이 정도 손실인데
그래도 그냥 자르는 게 맞아요. 13,000원에 물려 있다가 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너무 크게 물렸죠. 그리고 비중이 작고 그리고 상패 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빠져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더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저렇게 시끄러웠던 종목은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실적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다시 또 적자 전환하고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크지가 않아요. 뭐 3억, 46억으로 이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금액이 영업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요점은 물린 게 크지 않았으면은 그냥 대충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될 만한 종목이지만 너무 크게 물렸고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그냥 좀 피하시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스피 시총 상위 12종목입니다. 바로 네이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 19만 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1.89%가량 오르면서 18만 3,500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이버 최근에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이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네이버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산 게 일단 물량이 보여서 그게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이분 사신 가격은 1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날 거니까 그때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2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여기도 가능은 하지만 얘가 여기로 올라오는 속도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삼성전기나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수익률은 얘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요거를 22만 원까지는 가져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얘는 대충 19만 원, 19만 5천 원 요 정도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STI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가 4만 900원, 보유 비중은 15%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상당히 지금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6%가 넘게 올라가면서 3만 500원 선 이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정해져 있던 게 아닌데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드디어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로 더 올라와 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거면 안 돼요. 더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예상은 좋게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도 조만간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미국 대선에서 또 포퓰리즘 또 정책하면서 반도체도 지원법도 더 뿌리고 그다음에 무슨 뭐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뭐 재생에너지니 뭐 얘기 나오고 뭐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고 할 것 같은 거는 그냥 저의 예상인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차트는 어쨌든 그렇게 나오든 말든 간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거기를 일단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예요. 근데 나쁜 쪽은 아닙니다.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면 들어오시면 되고 IT 섹터들은 오늘 뭐 한 걸음 만에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장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중요해요. 미국장이 고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1번 패턴으로 돌파할 거냐, 2번 패턴으로 돌파할 거냐. 뭐 3번은 이제 미국이 뭐 전쟁 나고 이제 핵폭탄 터져가지고 다들 다 지구 공멸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끼고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상담 STI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러니까 요거 한 번에 이렇게 여기 돌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얘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매수 가격이 4만 원대면은 거의 뭐 고점이죠. 근데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좀 시간은 걸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11시입니다. 11시에 공개 방송 할 건데요. 미국의 시나리오 일단 좋게 보는데 1번 패턴으로 갈 건지 2번 패턴으로 갈 건지 궁금하시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아쉬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문가님의 게릴라 공개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미증시의 변동성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